장코치님이 썸네일에 들어가거나 네. 제목에 장코치님 아니면 뭐 개눈깔 요 얘기가 들어가면은 최근에 저희가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도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걸 좀 알고 계신지. 아, 네. 도그아이로 지금 좀 명성을 날리고 있죠. 예예예. 아 명성입니까? 아, 예. 뭐 명성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좀 뭐 어그로가 끌리고 있다. 예.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장코치님이 나왔을 때 또 어떤 얘기 하시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레버쿠젠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선수 시절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선수 때도 좋아했고 이제 감독 되고 나서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뭐 인판테 여기서도 감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경기를 볼 수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 레알 소시에다 B팀 감독할 때는 제가 경기도 꽤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2부 리그 이제 승격되고 나서 그때는 제가 그래도 한 20경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인물이라서 근데 또 이번 시즌 워낙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은 또 레버쿠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힌트를 좀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그 당시 이제 소시에다드 B팀이랑 지금 레버쿠젠이랑 네. 계속해서 좀 결이 같게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사비 알론소는 진화를 했나요? 약간 디테일에는 차이는 있는데 예. 코어는 이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작전판 가지고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저도 사실 오늘 장코치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히프 때도 그렇고 좀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을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예, 오늘 또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작전판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네네네. 사실 분데스리가 하면은 순위표 오랜만에 보지? 역시 미넨 1등이구나. 네. 올 시즌은 도르트문트가 괜찮네?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와 우니온 베를린 돌풍이 있구나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은 레버쿠젠이 지금 12승 1무로 무패 행진 1위고 최근 경기였던 브레멘전도 그냥 3대0으로 이겨버렸더라고요. 네, 대표팀 기간 예. 있었는데 레버쿠젠의 경우도 소집되는 선수가 꽤 많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우리는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3대0으로 깔끔하게 또 승리했죠. 네, 저 어떤 점이 좀 특이점인지 천천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스템적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4-3 활용을 네. 하거든요. 제가 이제 3-4-3 시스템 항상 설명할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3-4-3은 종래에는 결국에는 이제 3-2-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3-2-5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이제 다른 팀들이랑은 이제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라인이 보통은 이게 요나탄 타고 네. 이제 왼쪽 센터백이 타프소바 그리고 오른쪽이 코소누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레버쿠젠 이 세 명은 바이언 센터백보다도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최근 있었던 경기 중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전을 이제 가정을 하고 네. 그래서 5-4-1 형태로 수비를 세팅을 해놨는데 바이언 센터백들 경우에도 김민재 선수 포함해서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이 세 명의 경우에도 이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가 그에 못지 않거든요. 네네네. 좌우 센터백 타프소바나 코소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이 좋냐면 이제 김민재 선수 주특기이기도 한데 네. 공간에 대한 드리블이 굉장히 좋아요. 센터백인데도?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선이 1명이고 2선이 4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수적 우위가 1선에 대해서는 3대1로 있는 건데 근데 단순히 수적으로 우위가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앞에 있는 이 공간으로 드리블하는 게 필요합니다. 드리블을 해서 왔을 때 여기서 한 명을 끌어들여야 돼요, 자신한테. 그냥 여기에서 패스 줘가지고 네. 발밑이 좋은 게 아니라 이쪽까지 드리블해서 이 선수를 끌어들이는. 네네. 그냥 패스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패스가 나가면은 여기서 등을 지고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등을 지고 받기 때문에 그냥 1대1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측면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여기서도 이제 긴 거리를 패스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갔을 때도 또 그냥 여기서 1대1의 연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적 우위가 크게 안 나오는 거죠. 자신한테 한 명이 끌어들여지면은 이제 그때 등 뒤가 열렸을 때 이 등 뒤로 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등 뒤에서 이렇게 2대1이 나오는 거고요. 이 선수를 자신한테 끌어들여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지역 방어의 범위에 2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등 뒤에서 2대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는 3대2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그 공간에 대한 드리블,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의 등 뒤를 공략하는 패스.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우위가 있는 선수들인 거죠. 이 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뭐 따로따로 본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을 받았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가져갔던 장치가 뭐였냐면은 주로 이제 자카였는데 자카 같은 경우가 한 라인 밑으로 오는 거죠. 밑으로 와서 여기서 2대1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한 칸 땡겨서 2대1을?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앞을 보고 공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대1을 걸어서 만약에 패스를 했을 때 한 명이 고정이 되면 여기서 갖고 여기서 이제 앞을 본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공을 뺏기거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관점이 언제냐면 이제 공을 등지고 받았을 때 돌아설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마이너스가 있는데 앞을 보고 공을 잡았을 때 퀄리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킥력.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이선의 등 뒤에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그래서 보니페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라인이 전체로 끌려 나오게 되는데 끌려 나왔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호프만이나 혹은 프림퐁 같은 경우가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자카가 본인 뭐 슈트키죠 롱패스 들어가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왼발잡이니까 이쪽에서 왼발로 때려놔서 오른쪽을 보는 게 훨씬 더 뭐 파워라던가 이 정확도에선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몸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또 그게 더 위력적이에요. 왜냐면 공이 절반으로 잘랐을 때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수비수들 몸 방향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공 방향을 보기 때문에 프림퐁 같은 경우가 만약에 대각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프림퐁은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는 거죠. 또 등 뒤가 되는 거니까 돌아가는 게. 공이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없는 선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 뒷공간 침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중앙으로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치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자 플레이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3자라기보다는 거의 4자 플레이까지 이어지거든요. 비으츠가 보통은 이 둘의 사이로 나타나요. 여기 자카가 있으면은 이 중앙 미드필더는 자카한테 고정이 돼 있는 거니까 여기서 고정이 돼 있으면 등 뒤로 와서 받으면 그때 이제 돌아서잖아요. 그쵸. 돌아서서 이 둘이 고정되면 그때 자카가 3자로 나타나요. 그럼 약간 자카가 살짝 빠져주고. 뒤로 약간 나타나서 받고 이때 보니페이스가 나타나서 4자. 여기서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비으치가 나와서 여기서 비으치가 앞을 보고 받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자체는 훈련에서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가져가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게임 모델인 거죠. 팀이 의도하는 바. 그리말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리말도랑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묶이는 거는 이제 비르츠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보셨던 거는 전부 다 이제 중앙 채널이에요. 이제 페널티 박스 폭 안에서 플레이를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특히 이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중앙으로 몰리게 돼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이 패스 라인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르츠가 백포일 때 풀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 공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기서 받게 되면 이제 앞을 보고 잡거든요. 바디 포지션을 열어놓고. 얘를 그럼 누가 수비할 거냐가 결국엔 문제가 돼요. 이 선수 아니면 이 선수 둘 중에 하나에게 누가 붙을 거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넘어갔을 때 이 선수의 등 뒤가 공략당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윙백이 나와요. 그럼 윙백이 나오면 그리말도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이 윙백의 등 뒤로 가요. 근데 비르츠는 오른발잡이잖아요. 오른발잡이니까 여기서 가면은 그러면은 요 센터백 같은 경우 하나가 끌려 나와요. 백파이브여도. 끌려 나오면 그때 그럼 비유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은 한 명한테 두 명이 고정이 되고 비유치가 공을 받았을 때는 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백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5백이어도 3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비르츠는 원래 진짜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좀 많은데 이쪽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리말도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이 선수 오프더볼도 보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볼 때 그럼. 그래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대각선으로 서요. 대각선 둘이? 하나가 안으로 가면 하나가 바깥으로, 또 하나가 바깥으로 가면 또 하나가 안으로. 이 둘 중에 누가 일단 한 명한테 두 명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박스 안에 수비할 수 있는 숫자를 결국엔 줄이게 돼요.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여기 뭐 보니페이스도 있고 호프만도 있고 프림퐁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3대3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수비가 만약에 여기서 비으치한테 한 명이 더 붙으면은 이제 2대3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3대2까지도.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 계속 나오는데 당장 뭐 다음 시즌에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레버쿠젠 자체가 재계약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해버렸거든요. 바로 해버렸고 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샤비 알론소 감독이 본인 코칭 스태프를 데려온 게 한 명밖에 없어요. 수석 코치밖에.
선수 흔히 말해서 그 감독 코치, 네. 감코진이라 그래가지고 함께 좀 같이 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아닌가 보네요. 구단 관점에서 적절한 코치를 다 이미 구단 코치로 배치를 해놨고 네. 감독이 누가 오든 기능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젊고 유능한 감독이 좋은 판에 딱 잘 맞게 들어갔다. 보시면은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역습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특히 네. 보니페이스랑 프림폰 가지고 역습 굉장히 잘하는데 네.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재미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버쿠젠을 다루다 보니까 역습 이것도 사실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잘하다 네. 보니까. 근데 세세하게 못 다룬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량이 차고 넘쳤거든요. 네. 나중에 더 기회 되면 레버쿠젠 더 한번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리면 또 이제 또 스페인 가시잖아요. 네. 좀 한동안 저희 히든풋볼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 또 재밌는 썰을 좀 네. 풀어주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 뭐 개능깔이 네. 뭐 한국 눈이긴 한데 네네네. 사실 양성이 된 건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얘기할 거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코치님과 레버쿠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